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생 환자들을 돌보며 의학의 길을 걸어온 여러분의 따뜻한 멘토, 이병익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요즘 다이어트 하시면서 밤잠 설치며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입니다. 특히 체중계 위에 올라갔을 때 어제랑 오늘 숫자가 똑같고, 아니, 일주일 내내 소수점 하나 안 변할 때 그 좌절감, 제가 다 압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굶고 운동하는데 왜 안 빠지는 거야?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정체기, 절대로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뭘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요, 정체기는 우리 몸이 배신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참 똑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집불통이에요. 체중이 줄어드는 걸 아이고 우리 주인이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네 라고 기특해하는 게 아니라 어라 에너지가 안 들어오네? 이거 비상사태 아니야? 굶어 죽겠는데? 라고 생존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몸이 스스로 빗장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정체기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변화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정체기라는 녀석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파헤쳐보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이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브레인스토밍 하듯 편안하게 이야기해봅시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살이 찐 건 내 의지가 약해서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눈을 보세요. 비만은 절대 여러분의 인격이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 비만은 유전, 생리, 환경이 아주 복잡하게 뒤섞인 만성 재발성 질환, 크로닉 릴랩싱 디지즈로 정의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정체기는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정체기가 왔을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이때 포기하면 바로 요요 현상이라는 무서운 녀석이 찾아오거든요. 비만 치료의 목적은 단순히 몸무게 숫자를 깎는 게 아닙니다. 체지방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동반 질환을 예방하고 여러분이 더 활기차게 삶을 즐길 수 있게 돕는 게 진짜 목표죠. 정체기는 그 과정에서 만나는 큰 고개일 뿐입니다. 내가 독하지 못해서 안 빠지나 봐. 이런 생각은 오늘부터 저 멀리 던져버리세요.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고 우리는 지금 그 질환을 과학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중이니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다가 체중계 숫자가 안 움직이면 보통 내가 요즘 해이해졌나,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 하고 자책하시죠? 이제 그런 자책은 멈추셔도 됩니다. 이 정체기는 여러분의 잘못이나 치료 실패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아주 정상적이고 똑똑하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체중이 줄어드는 이 상황을 위험한 에너지 결핍 상태, 즉 생존에 대한 엄청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오래전 먹을 것이 부족해 기아에 시달렸던 인류의 기억을 담은 절약 유전자가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은 어떻게든 남은 체지방을 지키고 기존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정교한 생물학적 방어막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체중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의학 용어가 나오는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적응력 열발생, 아댑티브 서머제네시스와 대사 적응이라는 녀석입니다. 여러분, 연비가 기가 막히게 좋아진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1리터에 10km를 가던 차가 기름이 부족해지니까 갑자기 1리터에 100km를 갈 수 있게 스스로 엔진을 개조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몸이 딱 그래요. 살이 빠지면 몸무게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필요한 에너지도 줄겠죠? 그런데 우리 몸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에너지를 아낍니다. 세포 안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언커플링 단백질, 언커플링 프로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의 활성이 확 줄어듭니다. 즉, 열을 내서 에너지를 태우는 대신 어떻게든 에너지를 보존하려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게다가 더 얄미운 건 비운동성 활동 열 발생, 닛을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리를 덜 떨게 되고 자세를 덜 바꾸고 덜 움직이게 뇌가 조종합니다. 난 예전이랑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하는데 왜 안 빠지지?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에너지 절약 모드 때문입니다. 몸이 너무나 효율적으로 변해서 예전만큼의 노력으로는 기별도 안 가게 된 것이죠. 이런 변화 뒤에는 우리 몸의 호르몬들이 벌이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호르몬 네트워크의 역습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건 지방세포에서 나오는데 살이 빠지면 지방세포가 줄어드니 렙틴 수치도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뇌는 큰일 났다, 먹을 게 없다 라고 기하 신호를 보냅니다. 배가 미친 듯이 고파지는 거예요. 반대로 위장에서 나오는 공복 호르몬 그렐린은 쑥 올라갑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금방 배가 고프게 만들죠. 이 그렐린 수치는 감량 후 1년 이상이나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몸이 끊임없이 먹어라, 채워라 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여기에 장에서 나오는 포만감 호르몬인 GLP-1이나 PYY도 줄어들어서 먹어도 예전만큼 배부른 느낌이 안 들게 됩니다. 심지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올라가서 복부의 지방을 차곡차곡 쌓으려고 하죠. 정말 우리 몸이 힘을 합쳐서 감량에 저항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는 세트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체중 메모리 같은 건데 뇌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체중을 가장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라고 딱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을 빼도 뇌는 이건 비정상이야, 원래대로 돌아가야 해 라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체중을 복구하려 들죠. 여기서 아주 충격적이고 조금은 억울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갭 현상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체중의 10%를 감량한 분들은 원래 그 체중이었던 사람보다 대사 효율이 무려 15에서 30%나 더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70kg인 두 사람이 있는데 원래 70kg이었던 사람보다 80kg에서 70kg으로 뺀 사람이 훨씬 더 적게 먹어야 그 체중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먹으면 살 뺀 사람만 살이 더 잘 찌는 거죠. 생리학적으로 더 배고프게 설계되어 있으니 정체기는 어쩌면 우리 몸이 부리는 불가피한 고집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그럼 요즘 유행하는 비만 치료제들은 어떨까요? 약 먹으면 정책이 없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출신 약물들조차 인체의 강력한 적응 기전을 완전히 이기지는 못해요.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요즘 가장 핫한 티르제파타이드, 제파운드를 보면 보통 24주에서 72주 사이에 정체기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체질량 지수, BMI에 따라 정체기가 오는 시점이 달라요. BMI 20출에서 30 사이인 분들은 평균 24.3주 만에 정체기가 오는데 BMI 40 이상의 고도비만 환자분들은 36.1주 정도로 정체기가 좀 더 늦게 옵니다. 비만도가 높을수록 더 오래 빠지다가 멈춘다는 뜻이죠.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는 보통 36주에서 72주 사이에 최대 감량치에 도달하고 평형을 이룹니다. 큐시미아는 약 1년 정도, 콘트라브는 6개월 정도면 체중 감소가 완만해지는 구간에 진입해요. 펜터민 같은 단기 식욕억제제는 더 빠릅니다. 4주에서 12주면 벌써 내성이 생겼다고 느끼며 정체기가 오죠. 어떤 최첨단 약을 써도 우리 몸의 대사 적응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이걸 미리 알고 계셔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극복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영양 전략, 그 중에서도 단백질이 핵심입니다. 정체기일수록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1.6에서 2.4g까지 과감하게 늘리세요.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율이 무너집니다. 그걸 막아야 해요. 단백질은 소화될 때 열을 많이 내는 식이유도 열 발생 효과도 크고 포만감 호르몬인 PYY를 높이는 데도 1등 공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바로 다이어트 브레이크입니다. 2주 동안 식단 조절을 빡빡하게 했다면 다음 2주는 섭취량을 유지 수준으로 조금 높여보세요. 굶주린 뇌를 속이는 거죠. 아, 이제 굶어 죽는 거 아니구나 라고 뇌를 안심시키면 뚝 떨어졌던 렙틴 수치가 회복되면서 대사 적응의 강도가 한풀 꺾입니다. 이때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셔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하루 2에서 3리터의 물을 꼭 챙겨 드세요. 물은 대사부산물을 씻어내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운동의 변화입니다.
몸이 지금 하는 운동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럴 땐 신체에 새로운 충격을 줘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게 뛰고 잠깐 쉬는 걸 반복하는 건데 이게 왜 좋냐 하면 이폭,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모 효과 때문입니다. 운동이 끝나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은 계속 칼로리를 태우게 되죠. 여기에 허벅지, 등, 가슴 같은 대근육 위주의 저항성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근육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조직이라 기초대사량 저하를 막는 든든한 아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뇌가 줄여버린 NEAT, 비운동성 활동 열 발생을 의식적으로 되찾아와야 합니다. 계단 이용하기, 서서 일하기, 전화 받을 때 서성거리기 같은 아주 사소한 움직임들이 모여서 정체기를 뚫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뇌가 나를 가만히 있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안 속지? 라고 생각하며 더 움직이세요. 세 번째는 마음 관리입니다. 정체기가 오면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전무후무식 사고라는 인지적 오류예요. 이럴 땐 인지행동치료, CBT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체중계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비체중적 승리를 찾아보세요. 예전에 안 맞던 바지가 들어가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가벼운데? 잠을 더 푹 자게 됐어. 이런 변화들을 기록하고 칭찬해줘야 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다이어트에도 정답입니다. 하루 7.5시간 정도는 꼭 푹 자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그렐린이 치솟고 렙틴이 바닥을 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호르몬 때문에 정체기가 더 깊어지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나와서 특히 뱃살을 안 내놓으려고 버팁니다. 명상이든 요가든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편안한 마음이 정체기를 뚫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의학적인 도움도 전략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대한비만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약물을 쓰고 유지 용량에 도달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초기 체중의 5%를 못 뺐거나 정체기가 너무 길어진다면 전략을 수정하라고 권고합니다. 약물이 여러분의 생체 반응과 맞지 않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땐 약물을 바꾸는 스위칭이나 다른 기전의 약을 섞어 쓰는 병용요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욕억제 경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다른 약제를 추가하거나 향후 나올 카그리세마처럼 아밀린 수용체를 함께 자극하는 방식도 연구되고 있죠. 펜터민 같은 경우 짧은 휴약기를 가져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전문의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손을 잡으세요. 요즘 글로벌 비만 가이드라인 AAC, OMA의 추세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BMI 수치나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인지 집착하지 않아요. 대신 합병증 중심 관리를 강조합니다. 살이 더 안 빠진다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내 혈압이 좋아졌는지, 지방간이 개선됐는지, 당 수치가 안정됐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죠. 비만은 평생 친구처럼 달래며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정체기 다 와서 몸무게가 그대로 멈춰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입니다. 정체기는 실패의 구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체중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안정기입니다. 유지 자체가 이미 이기고 있는 게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다이어트 정체기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 좀 어떠신가요? 마음이 좀 놓이시나요? 정체기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주인님, 저 지금 바뀐 환경에 열심히 적응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보내는 편지 같은 겁니다. 과학적인 영양 전략, 새로운 운동 자극,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격려가 있다면 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정체기는 다이어트의 끝이 아니라 더 건강한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익한 휴지기일 뿐입니다. 지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전략들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우리 몸의 놀라운 신비와 소통하며 천천히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을 저 이병익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